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거 하다 말았었죠.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는 리액터들 일부 얘기했어요. CSTR 같은 경우에 리액터를 하나 쓰는 것보다는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더니 리액터 볼륨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예로 봤던 그 예에서.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는, 직렬 연결되어 있는 리액터들 얘기를 몇 가지 예를 가지고 볼 거고, 뒷부분에 가서는 용어를 소개해 줄게요. 자,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CSTR 같은 경우에는 리액터 하나로 반응을 시키는 것보다는 리액터 두 개를 썼더니 숫자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뭐 6,400리터인가 필요했었는데 리액터 하나일 때 두 개로 쪼개서 컨버전을 반반씩 달성하는 걸로 했더니 볼륨이 4,000리터 정도로 줄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 요번에는 그러면 PFR을 이렇게 시리즈로 연결을 하고 앞에서 봤던 똑같은 반응이에요. 어떤 게으른 엔지니어가 컨버전에 따라서 그 리액션 레이트 데이터만 얻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레벤스피엘 플랫까지 그렸었고, 이렇게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첫 번째 PFR에서 40%를 달성하고 또 다른 PFR에서 추가로 40% 달성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지점에서 컨버전이 80%가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리액터의 볼륨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일단 여기에서 달성되는 컨버전이 0부터 X1까지, 이 X1은 지금 0.4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RA분의 FA0를 D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액터에서는 0부터 80이 아니고 0부터 0.8이 아니고 0.4부터 0.8까지죠. 요 안에서 달성되는 컨버전은 0.8 빼기 0.4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또 적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기초적인 미적분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지만 요거하고 X1하고 똑같잖아. 따라서 범위를 0부터 X2까지 하나의 인테그랄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결국은 이게 뭐예요? 리액터 하나 가지고 0부터 X2까지 X2라는 컨버전을 얻기 위해서 리액터 하나를 쓸 때의 디자인 이퀘이션이잖아. 결국은 뭘 얘기해요? 말짱 도루묵이다. 두 개 쓰나 하나 쓰나 똑같다라는 거지. 당연한 거예요. 왜냐? PFR에서는 레벤스피엘 플랫의 아래쪽 면적이거든. 어차피 리액터의 사이즈가 레벤스피엘 플랫의 이 아래쪽 면적이기 때문에 하나 갖고 여기까지 적분 하나, 이걸 두 번에 나눠서 적분 하나, 세 수로 나누나, 다섯 개로 나누나, 볼륨은 똑같아요. 그렇죠? 볼륨이 똑같아요. 그래서 PFR 두 개 연결해 봐야 직렬로 볼륨이 줄어들지 않아요. CSTR하고는 다르죠. 자, 이번에 또 다른 예를 하나 봅시다. 이번에는 CSTR끼리 직렬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PFR끼리 직렬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두 개를 섞어 봅시다. CSTR하고 PFR을 같이 써. 뭐 이왕 섞는 김에 CSTR 두 개, PFR 한 개 이렇게 연결해서 반응을 시켜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돼버리는지. 예를 들어서 이게 프로필렌인데 프로필렌으로 아이소헥신, 프로필린으로 아이소헥신을 만드는 뭐 이런 아이소머라이제이션 리액션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 우리 관점에서 이 반응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됐건 리액턴트가 프로덕트가 되는 이런 반응이에요. 근데 이거를 CSTR 두 개, PFR 한 개 갖고 만든다 이거야. 실제 이거를 만드는 공장의 사진이에요. 요 PFR이고 아마도 이게 CSTR일 것 같아. 이게 두 개가 서 있는 거 봐서는. CSTR 두 개, PFR 한 개. 사진을 보아하니 연결된 형태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죠. 지금 CSTR 두 개를 거쳐서 PFR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우리가 컨버전 X3를 달성하는 이런 형태예요. 첫 번째 리액터에서 달성하는 컨버전은 X1, 두 번째는 X2-X1이라는 컨버전이 달성될 거고, 세 번째 리액터는 X3-X1이라는 컨버전이 달성될, X3-X2라는
컨버전이 여기에서 달성되겠죠. 자, 이렇게 될 때 각각의 리액터의 볼륨, 목표치가 x1이고 여기서는 목표치가 x2예요. 이 안에서 달성되는 건 x2-x1이고 이런 식으로 목표치가 다 정해져 있어. 그러려면 각각의 리액터의 볼륨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것도 여지껏 했던 것처럼 디자인 이퀘이션을 갖고 하면 되죠. 얘는 x1을 곱해야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곱해야 되는 값이 이 안에서 달성되는 컨버전이니까 x2-x1을 곱하는 거고 얘는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x2부터 x3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돼요. 결국은 이거를 이 반응이 아이소서멀 리액션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레벤스피엘 플러스로 그리면 아마도 컨버전이 커짐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이제 작아질 거기 때문에 뭐 영차 반응이 아닌 이상 아마도 그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RA분의 FA0는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커브가 될 거고 첫 번째 리액터에 대한 거는 여기가 X1이라면 요 볼륨이 될 거고 두 번째 리액터는 요 볼륨 세 번째 리액터는 요 아래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요 사각형 두 개의 면적과 레벤스피엘 플랫 밑에 있는 요 면적 요거 세 개 합친 면적이 되겠죠. 그게 이제 전체 볼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예요. 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요번에 이제 예제를 하나 봅시다. 예제를 하나 보는데 여러분 책에 예 2.5예요. 요번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아이소서멀 리액션 얘기만 했어요. 지금까지 아이소서멀 리액션 이야기만 했는데 요번에는 아이소서멀이 아닌 경우를 하나 보려고 그래요. 어다이어베틱 리액션이에요. 어다이어베틱이라는 말은 단열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이 발열 반응이거나 흡열 반응이면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아이소서멀이 아니죠. 아이소서멀이 아닐 거예요. 이런 반응에 대한 거는 난 아이소서멀 리액션에 대한 반응기 설계는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공부하기에 앞서서 아이소서멀이 아닌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일단 맛배기로 하나 예제를 보고 넘어가자 이거야. 요 예제 보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거의 아이소서멀 리액터 얘기만 할 거예요. 이 학기 거의 끝날 무렵에 가서 뭐 난 아이소서멀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가봐야 알겠어 그거는. 어떤 반응이냐면 뭐 노멀 뷰테인이 아이소 뷰테인으로 바뀌는 이런 그 반응인데 리버서블 반응이래요. 이 반응 자체는 우린 관심 없어 지금. 하여간 가역 반응이야.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운전하냐 하면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이 아니고 다이어베틱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리퀴드 페이즈 리액션이래요. 이것도 역시 어떤 게으른 엔지니어가 키네틱 실험을 풀로 다 안 하고 컨버전에 따라서 리액션 레이트 데이터만 얻었어요. 컨버전에 따라서 이렇게 컨버전 20%, 40%, 60%, 65% 이렇게. 왜 더 안 했을까? 80%, 90%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질문. 왜 실험을 여기까지 하다 말았을까? 이 친구는. 많이 게을러서? 이 키네틱 실험은 보통 그 플라스크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배치 리액터에서. 이거 뭐라고 했어요? 리버서블 리액션이라고 했죠? 리버서블 리액션인 경우에는 달성할 수 있는 맥시멈 컨버전 값이 이퀄리브리움 컨버전이에요. 그게 어디 있는지 현재 우리는 모르지. 근데 아마도 이 친구가 아주 심하게 게으른 친구가 아니었다면 이 근처 가면 아마 이퀄리브리움 컨버전 근처에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 이 데이터를 보면. 지난번에 아이소서멀 리액션인 경우에는 컨버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됐었어요? 증가했었어?
감소했었죠, 반응 속도가. 왜 감소했었어? 영차 반응이 아니라면 반응물의 농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응물이 컨버전이 달성될수록 반응물의 농도는 작아지니까 반응 속도가 자꾸 떨어졌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역 반응이고 어다이어베틱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오히려 증가해. 그러다가 나중에 감소해요. 증가하다가 감소하죠.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게 증가하다 감소할 수 있을까? 반응 속도가 오히려 더 빨라졌어. 뭐 얼른 딱 떠오르는 상황은 어떤 거예요? 어다이어베틱 오퍼레이션을 하면 온도가 일정하지 않다고 했잖아. 그렇죠? 반응 속도는 뭐에 영향을 받아요? 속도 상수와 농도. 근데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에서는 농도만 생각하면 됐었는데 이제 어다이어베틱에서는 리액턴트 농도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온도도 중요해요. 온도가 바뀌면 속도 상수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아마도 이 구간은 온도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지 않았을까 추측이 돼요.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간에 속도 데이터가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반응기는 이런 반응기를 쓰시겠대. CSTR, PFR, CSTR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하고 목표치가 딱 정해져 있네요. 여기에서 20% 달성하고 이 두 번째 리액터에서 60% 빼기 20%니까 여기서 40%를 달성하는 거고 여기에서 추가로 5%. 아유, 5% 더 늘리기 위해서 CSTR 하나를 더 달았네요. 하여간 이렇게 하시겠대요.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질문은 뭐냐 하면 entering molar flow rate 초기에 집어넣어주는 molar flow rate이 50kmol per hour. 어휴, 많이 넣네. 공장이 꽤 큰가 봐요. 이렇게 넣을 때 각각의 리액터의 볼륨은 얼마냐? 이게 뭐 너무나 전형적인 쉬운 문제죠. 여러분들이 사실은 숙제에서도 이런 건 다 했었죠. 전에 아이소서멀 리액터인 경우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순서를 밟아서 해봅시다. 속도, 반응 속도를 역수를 취해서 그거에다가 FA0를 곱해서 레벤스피엘 플러스를 그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얻었어요. 요거 역수 취해서 아까 FA0 값 곱해가지고 요 데이터 얻은 거야. 그리고 각각의 컨버전에 대해서 마이너스 RA분의 FA0 값을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플랫했어요. 이렇게 플랫하면 이게 이제 레벤스피엘 플랫이죠. 데이터가 지금 달랑 5개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졌는데 그냥 곡선으로 아름답게 이어져 있다고 상상을 합시다. 아름답게 이렇게. 벌써 전에 봤던 레벤스피엘 플랫과 다르죠. 아이소서멀 리액터에서는 레벤스피엘 플랫이 이런 식으로 됐었잖아. 일관되게 증가하는 그런 모양이었어요. 근데 어다이어베틱 리액터가 되니까 지금 감소했다가 증가하네. 감소했다가 증가하죠. 그렇죠? 자, 먼저 첫 번째 리액터의 볼륨을 정해봅시다. 첫 번째 리액터의 우리 목표치는 컨버전 20%예요. 20%. 따라서 이 사이징하는 식에다가 여기다 0.2 곱하고 요 값 20%일 때에 FA0 나누기 마이너스 RA 값 0.94 이거 그냥 계산하면 이렇게 188리터가 나오네. 그 다음에 두 번째 PFR 목표치가 0.6 그렇죠? 시작부터 X2 지점까지 포인트 2까지 왔을 때 목표치가 0.6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 뭐 당연히 이제 이식을 쓸 텐데 적분은 여기 0.2까지 달성했으니까 0.2부터 0.6까지 적분을 해야 되죠. 근데 0.2부터 0.6 사이에 데이터 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달랑 3개. 데이터 포인트 달랑 3개 있는데 적분 비스무리한 걸 해야 돼. 이럴 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책 아펜딕스에 보면 얼추 적분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중에 데이터 포인트 3개일 때 쓰는 방법이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심슨의 3분의 1 룰이에요. 그걸 쓰면 3분의 데이터 스페이싱, 데이터 간의 간격이 0.2니까 이게 0.2가 들어가고 개수가 1, 4, 1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개수가 1, 4, 1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그 값이 들어간 거야. 0.94, 0.85, 1.32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얼추 적분을 하면 380L. 380L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액터 CSTR이었죠. 목표치 0.65. 0.65고 그런데 실제 세 번째 리액터에서 달성되는 컨버전은 0.65 빼기 0.6이죠. 0.05만 달성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앞에 데이터에 보면 0.65일 때에 FA0 나누기 마이너스 RA 값이 2예요. 2.0. 따라서 2.0에다가 0.65 빼기 0.6 이거 곱한 거죠. 100L 이렇게 필요하네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사이즈를 다 정했어요. 그림으로 그리면 레벤스피엘 플러스에다가 그림으로 그리면 가운데 있는 PFR 뭐 0.2부터 0.6까지 적분한 거니까 이면적이에요. 그렇죠? 이 그림 갖고 얘기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거. 뭐 여지껏 우리가 봤던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 부분 CSTR의 볼륨 이거예요. 이거. 따라서 이 세 번째 리액터가 PFR이었다면 볼륨을 이만큼 줄일 수 있었겠네. 그렇죠?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쪽이야. 첫 번째 CSTR의 볼륨. 어때요? 만약에 이거를 CSTR을 안 쓰고 PFR을 썼으면 어떻게 돼? 그죠? 더 커져요, 이때는. PFR의 볼륨은 이만큼 더 커요, 지금 이만큼. CSTR의 볼륨은 요거지만 PFR을 썼다면 이만큼 볼륨이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전에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에서 CSTR을 쓰는 것보다는 PFR을 쓰는 게 리액터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도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이고 영차 반응이 아닐 때라는 단서를 달았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영차 반응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는 이따가 이제 예제를 매스캐드 갖고 얘기할 때 내가 다시 보여줄 거고. 그렇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CSTR이 불리한 건 아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기울기를 갖고 있을 때 레벤스피엘 플랫이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으면 이런 영역에서는 오히려 CSTR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이쪽 정상적인 영역에서는 저기 PFR이 유리하고. 그런데 만약에 레벤스피엘 플랫을 그렸는데 이런 레벤스피엘 플랫이 있을 수 있을까? 수평선으로 나오는 레벤스피엘 플랫. 컨버전이 늘어나도 마이너스 RA분의 FA0가 일정해? 이런 거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해? 이런 게. 이런 레벤스피엘 플랫이 그려지는 게 가능한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그려질까요? 여러분들이 일장 숙제 냈잖아. 그렇죠. 영차 반응. 단순히 영차 반응인 갖고는 안 되고 영차 반응인데 어떻게 오퍼레이션 될 때?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 되고 있는 영차 반응인 경우에는 수평선처럼 생겨먹은 레벤스피엘 플랫이 그려질 수 있을 거예요. 네, 수평선처럼 그려진 레벤스피엘 플랫이 그려질 수 있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이너스 RA분의 FA0인데 FA0는 상수지. 상수고 지금 변할 수 있는 값은 반응 속도 여기 RA예요. RA. 그죠? 반응 속도는 뭐와 뭐의 영향을 받아? 농도와 속도 상수. 그렇죠? 근데 영차 반응은 농도에 영향이 없어. 속도 상수만 있잖아. 따라서 영차 반응을 레벤스피엘 플랫을 그리면 여기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K분의 FA0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K분의 FA0야, 영차 반응은. 근데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으로 하면 어떻게 돼? K값도 상수죠? 이제 진짜 상수야. 온도에 의존하지 않는.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 하니까 온도가 일정하니까 진짜 상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뭐 그냥 일정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레벤스피엘 플랫에서는 CSTR을 쓰나 PFR을 쓰나 어때요? 똑같아요. 필요한 볼륨은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 낸 문제 중에 보면 영차 반응인 경우에 CSTR과 PFR 그 사이즈 정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계산해 보면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내가 숙제 낼 때 디스커션을 잘 쓰라고 했잖아. 그 디스커션에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훌륭한 점수를 받겠죠. 단순히 계산했더니 영차 반응은 두 개의 반응기 사이즈가 같네요. 이렇게 하고 끝내면 재미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하다 보면 레벤스페이 플랫이 아마도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러면 접근하고 나면 두 개가 똑같은 거지요. 뭐 이런 식으로 써줬으면 내가 흡족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더 가봅시다. 이런 식의 레벤스페이 플랫은 어다이어베틱 리액션인 경우에 흔히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지금 몇 가지 예에서 CSTR하고 PFR을 이제 섞어갖고 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PFR 하나하고 CSTR을 섞어서 쓸 거예요. 직렬로 연결해서. 근데 순서를 어느 걸 앞에다 놓는 게 좋냐 이 말이야. 아하, 이것도 또 재밌는 질문이네. 어느 걸 앞에다 놓는 게 좋을까? 그죠? 어떻게 배열을 하는 게 컨버전을 더 높일 수 있을까? 뭐 똑같은 볼륨의 CSTR과 PFR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뭐 CSTR 500리터, PFR 뭐 1000리터짜리야. 공장에 그게 두 개 하나씩 딱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연결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연결했을 때 컨버전이 더 높아지느냐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은 결국은 레벤스페일 플랫의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어떻게 그려지느냐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리액터의 상대적인 사이즈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뭐 항상 CSTR이 앞에 있는 게 좋다, 항상 PFR이 앞에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갖고 있는 각각의 리액터의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반응시키려고 하는 그 화학 반응이 레벤스페일 플랫으로 그리면 그 플랫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공장에는 CSTR이 3세제곱미터, 입방미터, CSTR은 2입방미터, 하나는 3입방미터, 하나는 2입방미터, 그 다음에 PFR은 1.2입방미터짜리가 있다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배치했을 때 컨버전이 제일 높아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숙제를 하면 돼요. 궁금하면 숙제를 하면 돼요. 요 숙제에 있는 요 문제가 이거하고 관련된 거예요. 푸는 방법은 여지껏 리액터 사이징 하는 거하고 반대 프로세스로 하면 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리액터 사이징 할 때는 어땠어요? 정보가 주어지고 달성하려고 하는 컨버전이 얼마다, 그리고 배열은 이렇게 할 거다. 그럴 때 각각의 볼륨은 얼마고 토탈 볼륨이 얼마냐, 뭐 이런 걸 계산했잖아. 이번에는 반대로 볼륨이 정해져 있고 달성되는 컨버전이 얼마인지 계산하면 돼. 배치를 A, B, C로 했을 때 컨버전, 그 다음에 배치를 뭐 A, C, B로 했을 때 컨버전, 또 뭐 C, B, A 했을 때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try and error로. 해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알아 재미있는 규칙을 발견할 수도 있죠. 해보세요. 재미있는 숙제야. 신나죠? 아주. 자, 만약에 초기에 엔터링 몰라 플로우 레이트 이 값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레벤스피엘 플랫을 그렸어요. 레벤스피엘 플랫도 있다고 칩시다. 이럴 때 어떠한 목표한 컨버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리액터의 볼륨, 이거를 계산을 할 때 뭐가 영향을 줘요? 결국은 이 반응 속도, 레벤스피엘 플랫이 어떤 모양으로 그려지느냐는 아까 어다이어베틱 프로세스로 돌아가고 있는 리액터를 봤듯이 이 반응 속도가 어떤 식의 양상을 보이냐에 따라서 리액터 사이징하는 문제가 결과가 많이 달라졌었죠. 따라서 이 결론은 리액터 볼륨은 얘가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반응 속도가. 그런데
이 반응 속도라는 건 뭐에 영향을 받냐 하면 농도, 리액턴트 농도, 그 다음에 온도, 속도 상승 때문에 압력에도 영향을 받죠. 압력에도 영향을 받아요. 뭐 평형 반응 경우에 더 심하게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체 상태 반응이라면 압력 자체가 사실은 농도하고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파라미터들의 영향을 받아요.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벤스피엘 플랫을 가지고 있어 현재, 그러면 감사하네요. 그거 갖고 리액터 사이징 하면 되잖아. 그렇지? 레벤스피엘 플랫에서 CSTR은 박스 면적 구하면 되고 PFR은 적분한 그 면적 구하면 되잖아. 감사합니다 하고 그거 갖고 사이징을 딱 해갖고 실제 공장을 그렇게 만들면 되나요? 안 돼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어. 뭐냐 하면 이 레벤스피엘 플랫이 그려질 때의 얘네들의 조건과 반응물의 초기 농도, 온도, 압력 이러한 조건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지은 공장을 운전할 때의 그 조건과 완전히 동일하다면 어디선가 뭐 실험으로 얻었든 어디서 뭐 인터넷에서 찾았든 이 레벤스피엘 플랫 가지고 리액터를 사이징해도 돼요. 그런 경우라면. 하지만 많은 경우 여기에서 얻은 그 조건과 이거를 레벤스피엘 플랫을 얻을 때 실험을 한 조건, 이런 조건들과 공장에서 운전을 하는 조건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 실험은 조그만 규모의 플라스크에서 그 실험을 해가지고 농도도 묽고 온도도 낮고 압력도 시원치 않고 높지 않고 이랬는데 공장은 굉장히 튼튼하게 잘 져가지고 반응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압력도 더 높였고 온도도 더 높였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레벤스피엘 플랫 어디선가 주워온 또는 실험으로 얻은 그거 가지고 리액터 사이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똑같은 조건인지. 그런데 불행히도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어디선가 주워온 레벤스피엘 플랫이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공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그 플랫이 얻어진 경우는 거의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반응 속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잖아. 반응 속도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rate law. 그죠? rate law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야. rate law와 컨버전. 결국은 마이너스 RA를 컨버전의 함수로 만들어 버리면 이러한 복잡한 고민을 안 해도 되니까. 매번 일일이 다 확인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관련된 내용, 컨버전과 레이트 로를 이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3장하고 4장에서 공부할 거예요. 3장은 레이트 로라는 타이틀로 되어 있고 4장은 이제 스토이키오메트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책은 이 두 개가 하나의 챕터로 합쳐져 있었는데 좀 분량이 많으니까 저자가 쪼갠 모양이에요. 어찌됐건 그 순서를 따라서 이런 번거로움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부분 반응 속도를 이제 컨버전의 함수로 표현하는 그 과정을 3장과 4장에서 공부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어렵지 않죠? 예, 반응공학 별로 어렵지 않아요. 특히 1학기 때 다룰 반응공학 1은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이제 이 챕터를 끝내기에 앞서서 용어 2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스페이스 타임이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스페이스 빌로시티야. 앞에다 스페이스가 붙어 있죠. 우주인가? 우주 시간. 우주 속도? 이건 아니에요. 스페이스 타임 우리가 타우라고 쓸 거고 스페이스 타임은 별거 아니고 말로 쓰면 주렁주렁 써놨는데 이거예요. 리액터의 볼륨. 요거를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로 나눈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리액터의 볼륨은 당연히 단위가 이제 리터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는 시간당 몇 리터가 지나가는지 이렇게 나올 거야. 따라서 요거는 단위가 시간으로 나오겠죠. 이게 무슨 시간을 의미하냐 하면
어떤 플로우 리액터에서 CSTR이나 PFR 뭐 이런 플로우 리액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리액터의 볼륨이 예를 들어서 100리터라고 칩시다. 그러면 플로우 리액터니까 이제 리액션 믹스처가 쑥 지나갈 거잖아요. 리액터의 볼륨만큼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리액터의 볼륨만큼을 이 리액터가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게 스페이스 타임이에요. 스페이스 타임. 따라서 예를 들면 여기 리액터가 0.2 입방미터짜리 세제곱미터짜리 리액터가 이제 몇 PFR인가 봐요. 이런 게 있는데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예를 들어서 얼마냐? 0.01 세제곱미터 per sec라고 합시다. 꽤 빨리 지나가네요. 그렇다면 이 식에 의해서 계산하면 20초가 나와요. 결국은 20초면은 이 정도의 볼륨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리액터의 볼륨이 20초면 이게 지나간다 이거예요. 20초. 20초면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20초. 그렇죠. 이게 스페이스 타임이에요. 스페이스 타임은 단순히 이렇게 정의된 거고 요거하고 비슷한 개념의 용어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mean residence time이에요. mean residence time. 아까 스페이스 타임이 뭐라 그랬어? 리액터의 볼륨만큼이 처리되는데 필요한 시간이었죠. 이 예에서는 20초였어요. 그러면 어떤 리액턴트가 리액턴트는 중간에 막 사라지고 프로덕트는 막 생기고 이러니까 좀 복잡하니까 그냥 솔벤트, 이너트 가스로 집어넣은 N2라고 칩시다. 1로 들어간 N2가 열로 나오는데 몇 초 걸린다는 얘기예요? 20초 걸린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스페이스 타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안에 어떤 화학정이 체류하는, 리액터 안에 체류하는 시간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예. 평균적으로 리액터 안에 몰레큘들이 체류하는 시간, 그죠? 이게 평균,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평균 체류 시간,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 두 개는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스페이스 타임은 단순히 이렇게 정의해 놓고 그냥 수식적으로 계산해 버린 건데 민 레지던스 타임은 어떤 화학종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너트 가스는 어떤 화학종은 이게 20초 만에 나왔는데 어떤 화학종은 예를 들면 고분자 같은 게 이 안에서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등치가 커졌어. 그럼 좀 느리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애들은 이 월 쪽하고 가운데 쪽하고 이 플로우가 또 다를 거고. 그렇죠. 그래서 화학종마다 이 리액터 안에 체류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또는 이 위치에 따라서 플로우가 지나가는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분산, 스페이스 타임의 분산이 존재하면 민 레지던스 타임과 얘는 다른 값이에요. 이때 민 레지던스 타임이라는 거는 그걸 또 다 평균을 내야 되는 거니까 통계적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개념인데 일반적으로는 다른 개념인데 뭐 특별히 그렇게 어떤 데이터의 분산이 없는 경우에는 같아지죠. 민 레지던스 타임이나 스페이스 타임이 같아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용어 스페이스 빌로시티라는 건 정의가 그냥 이렇게 정의돼요. 이거 뭐야? 아까의 뭐야? 아까 스페이스 타임의 정의의 역수죠? 역수. 따라서 스페이스 빌로시티라는 건 그 스페이스 타임의 역수예요. 아까 스페이스 타임이 리액터 볼륨만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었죠. 그러면 스페이스 빌로시티라는 건 뭐야? 단위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리액터의 볼륨. 이겠죠. 예를 들면 0.5 per sec다. 이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1초 동안에 리액터의 볼륨의 절반 정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리액터의 사이즈를 가지고 정의하는 두 가지 용어, 스페이스 타임과 스페이스 빌로시티라는 용어를 소개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표가 하나 있는데
이 표는 세 가지 리액터, 배치 리액터, CSTR, 그리고 튜블러 리액터, 뭐 PFR이나 PBR 같은 그런 튜블러 리액터, 이런 것들의 그 스페이스 타임을 보여줘요. 여기 민 레지던스 타임이라는 게 스페이스 타임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배치 리액터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죠. 물론 아주 빠른 반응은 금방 끝나겠지만 반응 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한번 반응시키면 그거 다 꺼내서 청소하고 다시 뭐 집어넣고 반응시키고 하려면 노동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연간 생산량이 기껏해야 10만 톤 정도야. 그래서 스몰 스케일 리액션에 쓴다고 했었죠. 그리고 어떤 파일럿 라인에서 쓴다고 했어요. 하지만 CSTR은 민 레지던스 타임, 스페이스 타임이 훨씬 짧죠. 이거에 비하면 짧아요. 짧고 연간 300만 톤. 어휴, 그죠? 꽤 크죠. 그거에 비해서 튜블러 리액터는 더 커요. 스페이스 타임은 훨씬 적어졌고, 따라서 대량 생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다면 튜블러 리액터를 쓰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플랜트 이런 데 가보면 튜블러 리액터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2장이 드디어 이제 끝났고, 숙제가 3월 25일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 보면 이게 문제 적는 곳이었지. 여기에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텍스트 영역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내가 텍스트를 적겠다라는 거야. 저 텍스트 영역을 설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새 문서를 내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현재 뭐 커서를 갖다 내놓는 곳에 이제 크로스바가 나오죠. 여기에다가 내가 텍스트 영역을, 텍스트 블록을 설정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수학 탭에 보면 텍스트 블록이 있고 텍스트 상자가 있죠. 텍스트 블록은 그야말로 이렇게 통째로 블록이 형성되는 거예요. 반면에 텍스트 상자는 이렇게 조그만 상자야. 그래서 뭐 조그맣게 짤막짤막한 텍스트 들 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여기에 있는 이 큰 상자, 이거는 내가 텍스트 블록으로 영역을 설정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실제로 입력을 한 거예요. 이 글자 폰트가 마음에 안 들면,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이 바꾸면 돼. 어디 가서 바꾸냐 하면 텍스트에 관한 거는 다 여기야. 텍스트 서식 지정. 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거 글자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나는 파란색이 좋아. 네. 이거는 색칠하는 거네요. 네. 네. 이거 취소? 취소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 요거를, 요 글자 갖고 뭐 하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색깔 바꾸고, 뭐, 폰트 바꾸고, 사이즈 바꾸고 다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이렇게 쭉 적다 보면, 이게 당연히 많은 공학이니까, 뭐, 온갖 첨자에 위첨자, 아래첨자가 잔뜩 나오죠. 이걸 어떻게 적나 고민들 했겠지. 고민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적는지 봅시다. 예를 들면 요 부분만 내가 해볼게요. 카피해서 아까 이 비어있는 시트, 이게 지금 이왕이면 텍스트 블럭 갖고 할까? 수학 탭에 가서 여기서 텍스트 블럭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에다 내가 일단 보고 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야. 이걸 내가 똑같이 쳐볼게요. 자, rate. 이건 볼륨메트릭.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자, 여기에서 이제 V0인데 이거 V하고 대부분 이렇게 그냥 했더라고. 텍스트는 위첨자 아래첨자 이게 안 돼요. 텍스트는 이게 안 돼서 여기에서 이거를 넣고 싶으면 수학으로 여기에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자리에다가 V0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수학 있죠? 화살표 원도 여기 봐요. 여기 수학 있지?
요걸 클릭하면 조그만 박스가 떠요. 여기에서 V,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첨자 제로 넣어야 되죠. 아래 첨자 제로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카메라 일로 한번 와주세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언더바를 누르면 아래 첨자예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간 모양으로 생긴 거, 요걸 누르면 위 첨자고, 그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요 콜론을 치면 이게 요렇게 생겨먹은 등호가 뜨는 거예요. 자, 다시 이쪽으로 가주시고요. 자,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언더바 눌렀어요. 그랬더니 커서가 밑으로 살짝 내려갔죠. 거기다 제로 이렇게 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고 바로 등호를 치면 안 돼. 그러면 이게 지금 수학적으로 뭐가 잘못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떠요. 따라서 요거 바깥으로 일단 나갔어. 나간 다음에 등호는 내가 텍스트로 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예를 들면 뭐 이번에는 내가 FA0 나누기 CA0 CV니까 아니구나. FA0 나누기 CA0 이걸 쳐볼게요. 이번에도 역시 수학을 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F 아래 첨자 A0 그 다음에 나누기는 슬래시 누르면 나누기로 가고 그 다음에 C 아이고 아래 컨트롤 누르고 언더바 A0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is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적고 싶은 거 적으면 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모든 내용 이런 것들 다 적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확 들어오게 하려고 일부러 텍스트로 적은 거는 색깔 있게 했고 아까 그 수학의 탭에 들어가서 요거 갖고 한 거, 쟤는 검정색으로 쓰여지게 내가 일부러 했어요. 구분되게 하려고. 자, 이게 이제 문제다 적은 거고 이제 풀이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이거잖아. 뭐 이런 정보를 잔뜩 주고선 첫 번째 질문이 속도 상수가 이럴 때 0차 반응이다. CSTR하고 PFI 볼륨을 정해라. 이거였었죠. 그래서 풀이 과정을 이제 여기 보면 주어진 정보 뭐 문제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시 10L per hour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이 숫자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려면 매스케이드에서는 이 값들을 디파인 해줘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등호가 이 콜론에다가 이렇게 생긴 등호야.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Shift 누르고 콜론을 치면 돼요. 그러면 이 등호가 생겨. 그래서 얘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V 치고 컨트롤 언더바 치면 제로가 들어가고 Shift 콜론 치면 얘가 들어갔을 거고 10 친 다음에 요거는 곱하기란 뜻이죠. 이거는 그 별 표시 그거를 치면 곱하기예요.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L이라고 치고 또 슬래시 하면 나누기로 바뀌었을 거고 그 다음에 HR이라고 쓴 거예요. 그렇게 다 타이핑을 한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한테 L하고 HR은 단위다라는 걸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은 단위다라는 걸 이 무식한 소프트웨어한테 알려주려면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선택이 됐어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회색으로 여기가 깜빡깜빡 거려요. 이렇게 해놓고선 여기 보면 레이블이라는 게 있죠. 이 레이블을 단위로 정해준 거예요. 얘는 상수가 아니고 변수도 얘는 만약에 변수라면 이게 검정색으로 바뀌어요. 이 소프트웨어는 단위는 다 파란색으로 표현돼. 얘가 이 전체가 다 단위이기 때문에 아이고 지금 이게 변수가 돼버리니까 이제 에러가 난 거예요. 변수가 아닌데. 그래서 얘를 레이블 어디 갔니? 여기에서 단위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것도 다 마찬가지야. 주어진 정보들 다 그렇게 입력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문제에서 다 나와 있는 정보였어. 자, 그 다음에 0차 반응 이제 사이징 하는 걸 합시다.
질문이 0차 반응일 때 K값이 이렇게 된다고 알려줬어. 이것도 이제 타이핑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0차 반응일 때 마이너스 RA는 K죠, 그냥. 예.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소프트웨어는 마이너스 RA는을 치기 위해서 요 쉬프트 누르고 콜론을 치면 이게 또 에러가 나요. 예. 어떠한 변수를 지정을 해주려면 그 변수는 뭐다라고 지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를 오른쪽으로 옮긴 거예요, 내가 일부러. 예. RA는 마이너스 K죠. 0차 반응이니까. 마이너스 RA가 K니까. 예. 그렇게 써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수식을 유도해야 될 거잖아. 이 수식 유도하는 과정은 이것도 다시 텍스트 블럭이나 여기 있죠. 텍스트 상자나 텍스트 블럭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수식 유도 과정을 써주면 돼요. 앞에 문제 적을 때하고 마찬가지 요령으로. 그래서 이거는 텍스트 적은 거고 이거는 그 아까 수식 적는 것처럼 요건 수식, 요건 텍스트, 수식, 텍스트, 수식, 텍스트 이런 식으로 내가 다 적은 거예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식을 다 유도했잖아. 그러면 V는 이 식에 의해서 된다. V는 이렇게 우리가 디파인을 해주는 거고, 요거 갖고, V는 요거다라고 디파인을 해주고 나면, 이 값들이 요 위에서 다 우리가 정의해 놨잖아요. 그렇죠? 다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equal, 요번에는 그냥 equal을 치면 돼. equal을 치면 지가 알아서 단위 맞춰갖고 숫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알아서 다 단위 맞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리터가 마음에 안 들어. 센티미터 세제곱으로 하고 싶어. 그럼 센티미터 3승을 하려면 쉬프트 모자를 씌워야죠, 이렇게. 그럼 값이 바뀌잖아, 알아서. 오, 똘똘한데. 예, 편하죠? 예. 단순히 이 정도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 놀랄 거예요. 온갖 걸 다 할 수 있어. 미분방정식도 풀 수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PFR도 유도 과정은 내가 텍스트 블락에다가 얘네들은 텍스트, 요거 수식으로 친 거고 등호 텍스트, 수식 이게 다 친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다 내가 이 블락, 텍스트 블락 안에다 넣어놓은 이유는 얘네들이 이 소프트웨어가 계산을 할 때 얘네 이런 게 써 있는지 몰라요. 소프트웨어는. 텍스트 블락 안에 있는 건 소프트웨어는 계산할 때 전혀 고려를 안 해요. 예. 이 소프트웨어는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같은 줄에 있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거 다 유도하고 나면 식이 이렇게 돼갖고 요거는 V는 요번에 이거다라고 정의하면 계산이 딱 돼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 깜빡 까먹고 K값을 내가 위에다 안 적었어. 그래서 그래 K값 적어야지 하고 K값을 여기다 내가 정의해줬어요. 그러면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나한테 이거를 하라고 시켜놓고 위에 정보가 없잖아. 그럼 이 소프트웨어는 에러가 나요. 그래서 K값을 이 밑에다 적으면 안 되고 항상 위쪽에다 적어줘야 돼. 그리고 이 텍스트 박스 안에다 적어놓는 건 아무 소용없어. 얘는 텍스트 박스 안에는 설사 수식이 들어가 있어도 그거는 다 계산하는데 고려 안 해요. 오케이? 다 설명했네. 그래서 이번 숙제는 이 정도만 알면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다음에 좀 더 고급 기능을 써야 될 일이 있으면 내가 또 추가로 설명을 해줄게요. 그런데 이번 숙제를 보면 0차 반응 이거 볼륨이 똑같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990리터 이거 990리터 똑같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벤스필 플랫이 이렇게 바보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었어. 그 다음에 1차 반응 볼까? 1차 반응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CSTR이 2750리터고 PFR이 278리터 정도 되네.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반응 보니까 같은 2차 반응을 시킬 때 이게 6.6 곱하기 10의 5승이니까 66만 리터 66만 리터고 PFR은 6,600리터 100배 차이가 나죠. 근데 돌아다니는 솔루션 매뉴얼을 보니까 답이 틀렸더라고. 아는 사람은 알 거야. 솔루션 매뉴얼을 구경한 사람들은. 둘 다 6,600리터라고 나와 있더라고. 매뉴얼에는. 아니죠.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지금 2차 반응인데 얘는 CSTR이잖아요.
CSTR이 아니고 PFR인데. 그리고 이거 아이소소멀 오퍼레이션 하고 있는 거잖아. 예. 자, 그래서 다음에도 숙제할 때, 뭐 매스캐드를 사용하는 게 어려운 숙제가 있으면, 그거는, 제주껏 이미지를 갖다 붙여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기능을 좀 도움말 찾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주기 바래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내가 첨언하면, 지금 내가 문제 ABC를, 똑같은 문제에 대한 서브 퀘스천 ABC를 파일을 3개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사실 나도 기능을 잘 몰라서 이렇게 한 건데, 뭐냐 하면, A, B, C에 대해서 A는 K 값이 얼마고, B는 속도상수 K가 얼마고, C는 K가 얼마고 다 다르잖아, 값이. 그렇죠? 근데 A 계산하기 위해서 K를 정의해 놨는데, 이 같은 시트 안에서 내가 B를 계산하면 K를 또 다른 값으로 입력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랬을 때, 내가 똑같은 K가 반복해서 나오니까, 분명히 에러가 날 것 같아서 아예 시트를 분리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뭔가 기능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하면은 한 시트 안에서 같은 문자를 쓰면서 이 위에서 정의한 K 값이 요 영역 안에서만 사용되고 다른 영역에서는 사용 안 되게 하는 뭔가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아직 몰라. 그래서 일단은 아쉬운 대로 아예 파일을 분리했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파일을 분리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속도상수, A번 문제에 대한 속도상수를 K 서브 A, B번에 대한 속도상수는 K 서브 B 이런 식으로 따로 정의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풀어도 되고 그건 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